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가며 8,200달러 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력하진 않지만 주말 회복세를 이어가는 비트코인과 달리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초반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0.89% 상승한 8,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지난 주말 7,700달러 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8,500달러까지 치솟으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요. 현재는 박스권 거래 이어가면서 8,200달러 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20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7.8%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제외하고는 상위권 종목들 모두 하락세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혼조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 없이 대부분 10% 이내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실게요. BKEX가 1위, 페피TC가 2위, MXC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24시간 동안 거래량 25.46%가량 줄여나가면서 48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1.34% 상승한 998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체인링크 7%, 제로엑스가 6% 상승하고 있고요. 네, FNB 프로토콜 29%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0.44%가량 오르면서 998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상승과 하락세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에브리피디아 10%, 메탈 7% 상승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한 기사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근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6%가량 증가하며 꾸준히 8,50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죠. 여러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7,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예기치 못한 회복세로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매크로 투자가이자 금 지지자인 댄 타피에로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비트코인 차트가 거대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소재 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사이먼 피터스도 지난주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채택도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월에는 $10,000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비트블 캐피털의 CEO 조 디파스컬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5자리 숫자, 즉 $10,000대로 되돌릴 수 있는 가격 상승 움직임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편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건은 비트코인이 가격 후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황소들이 상승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8,800달러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10월의 시작과 함께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10,000 회복에 대한 가능성 등 장기 관점에 대한 강세 의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반전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지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건의 비트코인 ETF 제안이 오는 14일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리서치 글로벌 총괄 매트 호건이 전한 내용인데요. 비트와이즈는 ETF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들과 500쪽 이상의 연구보고서와 50개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기존의 윙클보스의 실물 기반 ETF와는 아래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 3가지를 확인해 보시면요. 윙클보스 ETF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제3자 관리자를 사용합니다. 윙클보스는 비트코인 ETF 가격을 책정하는데 자사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만을 사용해 SEC가 시장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비트와이즈는 가능한 모든 거래소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난 2년간 시장이 크게 성숙했다는 점인데요. 2년 전에는 보험에 가입된 관리인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비트와이즈는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ETF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8월에 SEC는 다른 2건의 ETF 신청과 함께 승인 결정을 10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 ETF 출시 접수는 계속되어 왔지만 SEC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와 시장의 조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건의 ETF도 승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오랫동안 기다려진 ETF 승인 발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비트렉스가 유로 시장 개척을 위해 비트렉스 글로벌을 설립합니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유럽의 리히텐슈타인을 새로운 본부로 비트렉스 글로벌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비트렉스 글로벌은 10월 말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파두추를 거점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리히텐슈타인의 본사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지난 5월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통과시키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안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토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비트렉스 글로벌은 고객 보상 프로그램과 신용카드 상호 운용성 향상, EU법에 준한 토큰의 사모 판매, 암호화폐 거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최근 업비트와 결별한 비트렉스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달 내로 리히텐슈타인에서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출발하는 동시에 비트렉스 인터내셔널 몰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스위스 금융당국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리브라가 아닌 암호화폐 프로젝트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브랜슨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장의 언급인데요. 그는 최근 취리히에서 열린 블룸버그 행사에서 금융 시스템 외부 어디에선가 발전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 결국에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서 물론 일부 투명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리브라가 엄격하게 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며 향후 당국이 추가적인 장애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규정을 요구한다는 원칙하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 연합 본사가 제네바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리브라는 미국이 아닌 스위스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규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국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은행을 향한 야심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리브라 관련 원활한 규제와 감독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스위스 내부부터 다른 국가들의 규제 당국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텔라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플레이션 특성 제거를 제안했습니다. 시총 12 암호화폐 스텔라 재단이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의 블로그 공개에 따르면 개발자들은 현재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도구의 제거를 희망한 것인데요.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스텔라 코어 12 버전은 더 이상 해당 도구를 포함하지 말아야 하며 합의 달성을 위해 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양론을 검토한 이후에 검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스텔라 코어 12 버전에서 변경을 구현했고 우리는 검증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투표를 권장합니다. 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검증자들은 10월 28일까지 새로운 버전 12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개발자들은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스텔라는 원래 커뮤니티 보상금에서 여분의 자금을 얻기 위해 인플레이션 도구를 포함시켰는데요. 2014년 이후 상황이 달라져 원래 계획은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 제안이 실패할 경우 버전 12와 동일한 프로토콜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무력화하는 변경사항을 뺀 다음 버전 13 투표를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스텔라는 매년 1%의 비율로 네트워크에 신규 발행되며 해당 토큰은 100스텔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이용자 중에서 커뮤니티로부터 0.05% 이상의 투표를 받은 이용자에게 분배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제한일 뿐이며 향후 스텔라 검증자의 투표를 통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스텔라 룸에는 현재 3.07% 하락한 0.05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10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36% 하락한 8,305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 유지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다소 처질 수 있는 수요일이지만 오늘만 지나면 선물 같은 휴일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데요. 이번 한 주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휴일 계획도 세우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